안녕하세요. 한영솔루텍 솔드웍스 기술지원팀의 배진영입니다. 이번 알쓸 신잡에서는 로컬에서 데이터를 관리하던 부분이 아니라 PDM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이 사내의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어떠한 이점들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컬에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경우에 이런 데이터들을 실수나 혹은 고의로 삭제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선택을 해서 백업을 해뒀구나 하고 이제 데이터를 치우고 휴지통까지 비워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럼 이런 데이터는 어떻게 살릴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파일 이름은 같은데 형상이 다른 이런 데이터들도 가끔 있을 수 있죠. 또 설계자 A와 설계자 B가 있는데 동일 이름을 가지고 형상을 서로 다르게 업데이트를 해놨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이러한 데이터들이 서로 덮어쓰기 됐을 때 누구의 데이터가 최신이며 누구의 데이터가 맞느냐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자, 세 번째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유관부서에 혹은 서로 설계부서 간에 전달을 함에 있어서 데이터를 넘겨줄 때 없는 파일이 꼭 한두 개씩은 있죠. 그러면 다시 그런 파일들을 요청을 하고 요런 파일들이 빠졌습니다. 다시 보내주십시오. 이런 사태가 꼭 생기죠. 그래서 로컬에서 데이터 관리를 하는 이런 방법에서 솔드웍스 PDM을 쓰게 되면 어떠한 장점들이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전하고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가 가능해지게 되는데요. PDM 서버로는 그 설계자마다의 각각의 계정을 통해서 접근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설계자 3이라는 계정을 통해서 서버로 접근을 했는데요. 이 설계자 3을 통해서 서버상에 또 올려진 각종 문서, 파일들을 이렇게 확인을 해줄 수도 있고요. 설계 데이터를 이렇게 확인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설계자 3은 어떤 파일에 대한 삭제라든지 이런 권한이 없는 계정입니다. 그래서 마우스 클릭을 통해서 파일을 삭제를 해보려고 하니 비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딜리트 키를 이용한 삭제를 해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이 사용자에게 있어서 권한이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물론 파일의 삭제도 가능은 합니다. 관리자가 삭제를 하거나 그 관리자가 그에 대한 권한을 부여를 했을 때 삭제를 해 주실 수가 있고요.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파일 삭제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이러한 파일들에 대해서 서버에 올라가 있는 파일을 복제를 한다고 했을 때 다른 폴더로 파일을 복제를 한번 해볼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있는 파일과 현재 복사한 파일이 이렇게 중복이 된다라는 메시지를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파일들을 이렇게 복사는 해 오실 수는 있는데요. 이 데이터는 그냥 단순 복사만 해온 데이터고 아직 서버에 올라가 있지는 않은 데이터입니다. 서버에 올리겠다라는 이런 작업을 하게 되면 파일이 고유하지 않다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서버에 올릴 수가 없게 됩니다. 물론 파일 이름을 바꾸거나 하는 작업을 통해서 다시 서버에 파일을 올려줄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이 파일은 기존에 최초 올려졌던 상태에서 어떤 색상이나 형상의 변경이 있었던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최초 올렸을 때의 상태에서 변경된 상태의 색상 정보가 변경되어졌다. 지금 각종 기록들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예전 데이터들을 이렇게 되돌려서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현재 서버에서는 최신의 버전이 요거지만 당신이 받아본 파일의 버전 정보는 요렇다. 과거 버전이다 라는 정보를 보실 수가 있고요. 당연히 또 최신 버전으로 내려받아서 파일의 형상을 확인을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솔드웍스 PDM의 UI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서버상에 보여지는 이런 폴더 구조 및 파일들은 내 컴퓨터의 탐색기 화면에서 통합되어 사용이 되어지고요. 이렇게 파일을 선택을 하게 되면 하단에 미리 보기에 대한 부분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로 이래저래 돌려보면서 형상에 대한 정보를 확인을 해줄 수가 있고요. 사용자 속성 값에 대한 정보를 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데이터 카드라는 부분을 통해서 좀 더 보다 보기 쉽게 이렇게 테이블의 형태로 만들어서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신 버전은 뭐며 내가 내려받은 버전에 대한 정보도 확인을 해줄 수가 있고요. 이 파일이 어느 어셈블리, 어느 도면에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우스 클릭을 눌러서 체크아웃이라는 작업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 체크아웃이라는 작업은 이 설계 파일에 대해서 내가 수정을 하겠다라는 의미고요. 이제 이 설계자 1이 체크아웃을 작업을 하게 되면 다른 설계자들은 이 파일에 대해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셈블리 파일을 선택을 해보면 어셈블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미리 보기에 대한 부분이 가능하고요. 하단에 BOM이라는 탭이 있는데요. BOM이라는 탭을 누르게 되면 이 어셈블리 속에 엔지니어가 조립을 해놓은 이범상의 구조를 그대로 나타내 줍니다. 물론 사용자 속성에 대한 부분들도 다 표기가 가능하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엑셀 파일로 내보내기를 해서 보시는 것처럼 손쉽게 이봄에 대한 문서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파트 파일에 대한 파일 보기라는 것을 한번 눌러볼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드로잉이라는 부분이 구동이 되면서 유관 부서에서도 솔드웍스가 없는 유관 부서에서도 이런 파트에 대한 정보를 보고 뭐 치수 측정을 한다든지 단면에 대한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프로젝트를 생성함에 있어서 템플릿을 활용을 해서 보다 쉽게 폴더 생성을 하는 부분을 보여드릴 건데요. 새 폴더를 만드실 때 신규 폴더라는 부분을 통해서 폴더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만들어 주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지만 안쪽에 만들어져야 되는 폴더가 많다고 하면 이것도 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뉴 프로젝트라는 하나의 템플릿을 만들어 놓고 보시는 것처럼 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면 있어서의 파트 넘버가 뭐 자동 체번이 되고 현재 이 프로젝트 이름을 기입을 하게 되면 이 프로젝트 이름으로 폴더 이름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그 납품처 혹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담당 매니저 언제부터 시작을 할 건지에 대한 이런 정보들을 기입을 해서 폴더를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폴더는 폴더 카드라는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금방 기입을 했던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번된 프로젝트 넘버 그리고 저희가 기입을 했던 정보들에 대한 표기가 가능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안쪽에 템플릿을 통해서 여러 개의 폴더들이 동시에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보여드릴 부분은 협업 설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 설계자 2라는 팀장님이고요. 설계 파일에 대해서 파트를 만들고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팀원들이 만들어 놓은 설계 파일을 조립하고 밑에 대한 조건을 수정하는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어셈블리를 열게 되면 보신 것처럼 연관되어 있는 도면과 그 속에 포함된 파트들에 대한 정보가 뜨고요. 이런 것들을 어느 선에서 수정 작업을 할 것인지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팀장의 문구에 대한 메이트 조건만은 수정을 할 거기 때문에 어셈블리만 체크를 해서 체크아웃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팀장님은 저기 가운데 보이는 그 안장 부분에 대한 높이를 기존 부분에서 좀 낮춰서 조립 조건을 수정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PDM 애드인 창을 통해서 현재 버전이 얼마고 누가 체크아웃을 해갔는지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뜨게 되어 있고요. 자, 가운데 있는 안장 부분에 대한 높이를 아래쪽으로 쭉 내려서 수정을 했고요. 메이트에 대한 조건값도 이렇게 수정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어떤 팀장님은 각종 메이트에 대한 조건값을 수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동시간대에 이 설계자 1, 팀원이고요. 다른 PC에서 설계자 1이 안장 부분에 대한 어떤 색상 및 형상 변경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안장 부분을 노란색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체크아웃이라는 작업을 누르게 되면 팀원이 현재 체크아웃을 해갔다라는 정보가 이렇게 뜨게 되고요. 자, 다시 팀장님 자리에 그 작업하던 화면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팀장님의 이 PC에서도 솔드웍스 PDM 이 애드인 화면에서 보시면 설계자 1, 팀원이 이 파일을 뭔가 수정을 하기 위해서 체크아웃을 해갔구나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다시금 설계자 1의 이 팀원 자리에서 저 안장 부분에 대한 파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 건데요. 기존에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던 부분의 색상을 다른 색상으로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뿐 아니라 형상에 대한 변경 작업을 해줄 수도 있지만 저희는 예제를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단순 색상만을 바꿔서 이 부분을 다시금 서버로 올리는 작업을 보여드릴 거고요. 자, 이 애드인 화면에서 보시면 수정된 이 파일에 대해서 서버로 올리겠다라는 부분을 이 내 컴퓨터 탐색기를 통해서 하셔도 되지만 애드인 화면에서 이런 작업들을 동일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파일을 서버에 올릴 때 뭔가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를 이렇게 달아주시게 되면 저희가 그 파일에 대한 버전 이력 관리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버전 대비 새로 올라간 버전은 어떤 점들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구분이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새로운 파일이 서버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자리에서 다시 보시게 되면 팀장님 자리에 받아놓은 이 파일은 3번 파일의 그 버전이고 서버에 4번이 올라가 있다. 그리고 현재 당신이 받은 파일은 9버전이다 라는 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최신 파일에 대해서 내려받는 작업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해주시면 팀장님 자리에서도 색상이 변경된 최신의 데이터로 다시금 내려받게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설계자와 그리고 팀장님 간의 협업 작업을 해줄 수가 있고요. 팀장님은 다시금 이렇게 수정된 전체 어셈블리를 통해서 서버에 올리는 작업을 해줄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를 달아서 서버에 이렇게 올려주게 됩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부분은 표준품 라이브러리 구축에 대한 부분입니다. 서로 파일 이름은 다르지만 형상은 동일한 품목들로 중구난방 관리되는 데이터들을 서버상에 라이브러리 폴더상에 체계적으로 분류를 해 놓으면 누구나 동일한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쉽게 가져다 쓰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6번째로 보여드릴 부분은 검색 기능에 대한 활용 부분인데요. 서버상에 올라가 있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어떤 특정 위치를 지정을 하거나 아니면 서버상의 전체 위치를 지정을 해서 파일을 찾아줄 수가 있고요. 당연하게 파일 이름을 통해서 검색이 가능하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사용하는 그 솔드웍스 상의 사용자 속성 값을 통해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벤더사에 대한 속성 값으로 삼성이라는 값을 넣어서 검색을 한번 해볼 건데요. 그러면 이 서버상에 통틀어 이 두 개의 파트가 벤더라는 사용자 속성 값에 삼성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검색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그 사용자 속성에 대한 이런 변수 값들을 AND 조건 혹은 OR 조건을 통해서 조합을 해서 검색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 메터리얼이라는 부분에 헥셀이라는 재질을 가진 파트를 찾고자 한다. 거기 조건에 더해서 벤더사는 삼성이라는 값을 입력해주면 현재 이 두 개의 조합은 AND 조건으로 검색이 가능한 거고요. 물론 OR 조건으로 검색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합을 통한 검색이 가능해지게 되고요. 이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해주는 파트가 이렇게 검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서버상에 올라가 있는 이 데이터들에 대해서 현재 어느 누가 체크아웃을 해갔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도 검색이 가능하고요. 현재 이 파일에 대한 상태, 뭔가 변경 중이거나 최종 승인이 난 도면이거나 이러한 부분들을 상태를 통해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컨텐츠 검색이라는 부분이 제공이 되는데요. 컨텐츠 검색은 파일 이름 속성에 대한 검색이 아니라 그 문서 속에 그런 글자를 포함하고 있는 파일들을 검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속이라는 그 단어가 포함된 문서를 찾아라 했더니 저희 사규 문서가 나오네요. 이렇게 그 문서 속에 있는 글자를 통해서 검색도 가능합니다. 7번째로 보여드릴 부분은 워크플로우에 대한 부분입니다. 수정된 파일에 대해서 승인 제출이라는 형태 변경을 진행을 하는데요. 안장에 대한 색상이 변경되었고 이에 대해서 팀장님을 통해서 검토를 부탁드린다. 그래서 팀장님에게 이 메일에 이 수정에 대한 알림 메일을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태는 승인 대기라는 걸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승인 대기로 바뀐 파일들은 더 이상 수정을 하거나 하는 작업들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팀장님 쪽에서는 이렇게 알림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편집 중에서 뭔가 수정이 되어서 나에게 검도 요청이 온 이런 파일에 대해서 파일명은 어떻고 그에 대한 설명은 어떻고 그리고 그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 폴더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폴더를 클릭하시게 되면 보내온 파일에 대해서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팀장님 측에서는 이 승인 대기된 상태구나. 그래서 이 부분을 팀장님은 웍스를 열어서 이드로잉을 열어서 파일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되시겠죠. 그 다음에 뭔가 반려를 하시려면 더 수정을 해라 혹은 오케이 이런 승인 작업을 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에 대한 설명 코멘트를 또 달아서 승인 작업을 진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파일에 대한 상태는 이제 승인 대기에서 승인 상태로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물론 이렇게 승인 상태로 바뀐 파일도 체크아웃에 대한 작업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 편집 중에서는 체크아웃 동안 수정 작업이 가능했다면 이제는 승인 상태에 난 도면들은 수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 수정을 하시려면 이렇게 변경 요청이라는 사내에 그 설계 변경 프로세서가 있으시겠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상태 변경을 진행을 해주시고 다시금 상태를 변경 중인 상태로 만들어서 수정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신 다음에 이에 대한 수정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 수정을 했다라고 치고 이 수정한 파일에 대해서 다시금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변경 승인 작업을 진행을 하고 최종적으로 승인이 났다라고 되면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이 리비전에 대한 부분이 기존 A에서 B로 변경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보여드릴 부분은 파일 자동 변환에 대한 부분인데요. 최초 이렇게 설계되어진 이 파트에 대해서 팀장님을 통해서 승인 절차를 받게 되겠죠. 그러면 상태 변경을 통해서 기존의 파일이 승인 완료 상태가 되어졌을 때 솔독스 파일들은 스텝 파일이 만들어지고 도면에 대한 DRW는 어떻게든 DWG 파일로 만들어져라 라는 식의 작업을 걸어 놓았습니다. 그냥 보시는 것처럼 스텝 파일, DWG에 대한 파일이 자동 생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수동으로 일일이 변환시키지 않아도 승인 상태가 됐을 때 자동적으로 만들어지게끔 관리가 가능하고요. 관리자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변환에 대한 항목을 추가만 해주시면 서버상에서 이러한 부분의 파일 변환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파일의 형태로 내보내기가 가능하고요. PDF로 내보내기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PDF가 생겨질 폴더 및 그 내부의 어떤 여러 옵션 값을 통해서 그리고 이러한 그 변환 작업에 대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부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서버상의 이 전이 과정, 승인 대기였다가 최종적으로 승인 완료가 되어지는 시점에 변환이 되어져라 라는 스텝 TWG 변환에 대한 작업이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자동 변환 작업을 진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자동 변환뿐만 아니라 기존의 이런 파일들을 선택을 해서 변환 작업을 수동으로 진행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부분은 웹서버에 대한 지원입니다. 사내에서 PDM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해줄 수가 있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웹서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므로 저희 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을 통해서 사내 PDM IP를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동일한 PDM 정보를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파일 상태, 버전이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 파일 속에 미리 보기, 사용자 속성 값에 대한 데이터 카드 등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보여지는 이 형상들은 이 드로잉을 통해서 3D 형상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외부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이 설계 파트에 대해서 팀장님을 통한 승인 요청을 받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상태 변경을 웹상에서도 진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사내에서 PDM 접속을 통한 어떤 워크플로우 변경이 아니라 웹 화면을 통해서도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지에 나와 있어서도 이러한 작업들이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그 웹 화면으로 보여지는 이런 부분들을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를 통해서 핸드폰으로도 접속이 가능한데요. 핸드폰으로 접속을 하시게 되면 이처럼 모바일 버전으로 PDM 서버에 대한 내용을 접근을 해서